요즘 친환경 에너지 하면 연료전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수소랑 산소를 만나게 해서 아주 깨끗한 전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과연 항상 안전하기만 할까요? 오늘은 이 연료전지가 대체 뭔지 그 원리부터 시작해서 소방설비처럼 진짜 비상시에 믿고 쓸 수 있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연료전지, 분명히 친환경 에너지로서 잠재력은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연료가 수소라는 점이죠. 그래서 늘 안전 문제가 따라붙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곳이 바로 비상전원 같은 분야거든요. 과연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우선 가장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연료전지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지 그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복잡한 화학식 같은 거 나올까봐 미리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연료전지는요, 수소랑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나오는 에너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딱 깨끗한 물하고 열, 이거 두 개뿐이라는 거죠. 매연이나 이산화탄소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원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은 거의 다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물에다가 전기를 찌릿하고 흘려보내서 수소랑 산소로 나누는 실험 혹시 기억나세요? 연료전지는요, 정확히 그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나눠놨던 수소와 산소를 다시 합쳐서 물을 만들면서 예전에 집어넣었던 그 전기를 다시 쏙 뽑아 쓰는 거죠. 되게 직관적이죠. 이 과정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보세요. 1단계 전기분해에서는 우리가 전기를 투입해서 물을 억지로 분리했잖아요. 2단계 연료전지에서는 반대로 분리돼 있던 수소랑 산소를 다시 합치면서 우리가 투입했던 바로 그 전기 에너지를 다시 뽑아내는 겁니다.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이용한 거죠. 그럼 이렇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연료전지, 그 속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꼭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좀 복잡해 보이죠? 실제 연구 자료에 나오면 구조도라서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으로는 수소가 슉 들어가고 반대쪽으로는 산소가 슉 들어와서 이 가운데 있는 얇은 막을 통과하면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마법이 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요 전해질의 역할이에요. 연료각 쪽에서 수소가 전자랑 수소 이온 이렇게 두 개로 딱 쪼개지거든요. 이때 이 전해질이 꼭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수소 이온만 쏙 통과시키고 전자는 딱 막아버려요. 그럼 갈 곳을 잃은 이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길고 긴 외부 회로를 통해서 빙 돌아 공기극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전자의 흐름, 이때 우리가 쓰는 전기, 즉 전류가 되는 겁니다. 와,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연료전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마치 자동차처럼 용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여기 표를 보시면 연료전지는 작동하는 온도에 따라서 크게 저온형이랑 고온형으로 나뉘어요. PMFC 같은 저온형은 시동이 빨리 걸려서 가정용이나 자동차에 딱 좋고요. SOFC 같은 고온형은 작동 온도가 엄청나게 높죠. 대신 효율이 끝내줘서 대형 건물이나 발전소에 주로 쓰입니다. 저기 알카리형은 우주 프로그램에 쓰였다고 하네요. 역시 용도에 맞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연료전지, 화재 같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연료전지 효율부터 한번 보세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효율만 해도 40에서 60%로 꽤 높은데 이때 나오는 뜨거운 폐열까지 난방 같은 데 다시 쓰면 전체 에너지 효율이 무려 8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에너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성능입니다. 이렇게나 효율적인 연료전지,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소방 펌프나 경보살비를 돌리는 핵심 비상전원으로 우리가 믿고 쓸 수 있을까요?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한번 짚어보죠.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효율 높고 갑자기 전기를 많이 써도 잘 버티고 무엇보다 연료만 계속 넣어주면 정말 오랫동안 작동하죠. 친환경적인 건 물론이고요. 하지만 단점도 아주 치명적이에요. 특히 고온형은 예열 시간이 좀 걸려서 우리나라 소방법이 요구하는 정전 후 10초 안에 전압 확립, 이 규칙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연료인 수소 자체가 가진 폭발 위험성이죠. 그럼 최종 결론은 뭘까요?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답은 조건부 예스입니다.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이라는 거죠. 느린 기동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업 배터리를 같이 써야 하고요. 또 가스 누출 감지기나 방폭 구조 같은 아주 철저한 안전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비상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길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연료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미래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연료전지는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거꾸로 이용해서 오염물질 없이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다. 둘째, 버려지는 열까지 쓰면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 셋째, 집에서 쓰는 작은 것부터 발전소용까지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넷째, 소방 안전처럼 바로 켜져야 하는 곳에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연료인 수소를 안전하게 다루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기술이든 장점과 단점은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술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위험한 부분은 잘 관리하면서 장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겠죠. 우리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지금, 연료전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여러분의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